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툭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친애하는 X의 주인공 백아지는 여우주연상을 2번이나 수상한 국내 최고의 여배우입니다. 하지만 아지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간접적인 살인을 일삼는 소시오패스죠. 아지는 눈밖에 난 사람들을 X로 지칭하며 죽을 때까지 궁지로 몰아넣었는데요. 아지는 타인을 도구로 여기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조종 및 이용했고 이용 가치가 있는 남자들에게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살인을 한 적은 없지만 2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살인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런 악마 같은 아진을 사랑하는 윤준서는 그녀의 가면을 벗겨 파멸에 이르게 함으로써 구원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친애하는 X 원작 웹툰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요약하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친모에게 학대를 받은 아지는 친아버지 백성규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백성규는 10살 딸에게 네 엄마는 술 먹고 취해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죽은 것이니 네 엄마 꼴나기 싫으면 지금부턴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협박했어요. 이에 아지는 엄마가 혼자 계단 밑에 쓰러져 있었다고 경찰에 증언하죠. 이후 아지는 아버지의 애인인 황지선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는데요. 황지선은 남편인 윤 회장이 죽은 후 아들 준서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지는 아버지가 황지선과 공모하여 자신을 이용해 부적절한 영상을 만들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됐죠. 어떻게 하면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하던 아지는 죽은 윤 회장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이 집 아들 윤준서를 내 편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거기다가 아지는 준서의 친부가 사망한 윤 회장이 아니라 운전기사였던 강지훈이라는 걸 눈치채고 황지선을 협박했어요. 이에 분노한 황지선은 아진을 욕실로 끌고 가 물고문을 했고 준서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준서는 엄마가 지쳐서 아진이를 놓을 때까지 말 못할 공복감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고 아진이는 준서가 보는 앞에서 기절했습니다. 또한 아진은 영상에 찍히지 않기 위해 계단에서 굴러 자해를 합니다. 모든 걸 목격한 준서는 아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아진이를 위해서라면 앞으로는 뭐든 하겠다고 다짐하는데요. 이후 아진의 아버지 백성규와 황지선은 헤어졌지만 준서는 아진과 계속 함께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백아지는 무결점 모범생 그 자체로 성장했는데요. 똑똑한 데다가 예쁘고 착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던 중 아지는 교실에서 김재우가 mp3를 훔치는 걸 목격합니다. 하지만 아지는 재우의 얼굴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정폭력의 흔적을 보고 동지감을 느껴 그의 도둑질을 묵인해주죠. 빚지곤 못 사는 재우는 아진에게 무슨 일이든 돕겠다고 했고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일수를 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던 아지는 재우에게 학생들에게 일수를 놓고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사실 재호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준 아진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일수 놓는 걸 학교에 들켰을 때도 아진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모든 걸 혼자 뒤집었었죠. 한편 준서를 좋아하던 심성희는 준서와 항상 붙어다니는 백아진에게 질투와 열등감을 느껴 아진이 미술 선생님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아진의 가방을 뒤지고 화장실에서 물을 퍼부었어요. 또한 아진과 재호가 일수 장부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듣고는 일수를 놓은 게 재호가 아니라 아진이라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이에 아진은 심성희를 표적 X로 삼고 나락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죠. 아진은 절대 직접 행동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욕조에서 울던 아진의 얼굴을 잊지 못하는 준서는 사람 죽이는 일만 아니라면 언제나 아진을 도왔고 재호 또한 아진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다고 나섰거든요. 가장 먼저 아진은 준서에게 심성희에게 나도 널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심성희는 자신이 준서와 사귀는 사이가 됐다고 착각하죠. 이후 아진은 재호에게 학급비를 훔치게 한 후 심상희의 사물함에 학급비와 mp3를 넣어두게 만들었고 준서인 척 칠판에 글을 남겨 체육시간에 심성희가 혼자 교실에 먼저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교실에 혼자 있다가 도둑으로 몰린 심성희는 자신은 준서를 만나러 왔을 뿐이라고 소리 질렀으나 준서는 난 너랑 둘이 있겠다는 생각 같은 건 하지도 않는다며 심성희와의 관계를 부정했죠. 이에 심성희는 백아진이 다 속이고 있는 거라고 발악하며 미술 선생님이랑 아진이가 참사랑 어쩌고 하는 걸 자신이 들었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 미순 선생님은 아진이에게 참사람 심리상담센터를 소개해준 거였죠. 아진이는 심성희가 낸 소문을 심성희가 당하도록 오히려 그 소문을 정정하지 않고 있었던 건데요. 결국 그 누구도 심성희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고립된 그녀는 전학을 갑니다. 한편 재우의 아버지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날이 새도록 자식을 때리는 거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재우는 아버지가 자신을 때리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린 동생에게도 폭력을 휘두르고 칼을 들고 위협하는 걸 본 순간 아버지를 죽여버리죠. 재우는 자수를 하기 전 아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진은 아버지를 죽인 재우를 비난하기는커녕 평생 너의 발목을 잡을 족쇄를 끊어내고 자유가 된 걸 축하하며 울고 떨면서 후회하는 척하며 가해자지만 피해자라는 걸 어필하면 형량을 조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해줍니다. 그렇게 김재우는 학대로 인한 존속살인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다가 금세 잊혀졌고 3년형을 선고받죠. 한편 백형규는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고 아진을 폭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진은 원하던 법대에 합격했으나 아빠의 폭행으로 사흘간 병원에 입원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바람에 등록금을 내지 못해 입학이 취소됐어요. 윤준서는 백형규가 돈만 주면 고분고분 물러나니까 자기가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아진은 평생 아버지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며 살 순 없었죠. 이에 아진은 자신의 유년 시절을 망친 아버지의 죗값을 죽음으로 보상받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김재우처럼 직접 죽이는 건 아진의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아진은 조력자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윤준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김재우는 누구보다 고통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민감해서 동생을 지키기 위해 자식의 아버지를 죽였다면 윤준서는 동생을 안전한 곳으로 빼돌리는 쪽을 택할 사람이었죠. 아지는 준서를 기꺼이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영원히 자신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준서에게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여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대신 알바를 하던 카페의 사장 최정호를 이용하기로 하죠. 카페 사장 최정호는 용감한 시민상을 탈 정도로 정의감 있고 타인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좋은 어른이었습니다. 아지는 최정호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최정호가 자신의 말을 믿도록 준서에게 스토커처럼 자신을 따라다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스토커한테 맞은 것처럼 스스로 상처를 내고 카페에 출근을 했죠. 그렇게 최정호는 스토커의 존재를 철석같이 믿고 아진이 어떤 말을 해도 의심하지 않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아진은 자신이 위험에 빠지면 최정호가 당장이라도 달려올 준비가 됐을 때 아버지에게 돈을 줄 테니 집으로 오라고 연락했고 최종호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에게 폭행당하는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곧장 아진의 집으로 달려온 최정호는 백형규를 스토커로 오해하고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내리치죠. 백형규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자 당황한 최정호는 119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지는 이 남자는 스토커가 아니라 아버지라며 지금 신고하면 사장님은 스토커를 잡은 게 아니라 남의 집안일에 오버해서 끼어든 폭행범이 되니 자신이 처리하겠다며 최정호를 보내버려요. 이후 아지는 눈을 뜬 아버지의 머리를 다시 한번 내리치고 그가 죽어가는 것을 한참 지켜보다가 새벽에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최정호는 백성규 특수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되죠. 아지는 왜 이렇게 늦게 신고를 한 거냐는 경찰의 물음에 당시 사장님은 제가 맞은 모습을 보고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아버지가 다시 깨어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두 분을 잠시 떨어뜨려 놓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사장님을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놓고 119를 부르려는데 마침 아버지가 다시 정신을 차렸고 또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깨어났더니 아버지가 사망해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라고 진술했어요. 또한 아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고 경찰에 신고도 여러 번 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 사건에서 자신은 명백한 피해자라고 주장하죠. 그렇게 백성규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고 최정호는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최후의 한방은 아진이가 친 건데 말이죠. 이후 아진은 단 한 번도 최정호의 면회를 가지 않았어요. 한편 준서는 아진이 최정호를 이용해 백성규를 죽이자 그녀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아진은 난 아버지를 죽여달라고 최정호에게 시킨 적도 없고 강요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지만 준서는 최정호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아진이 유도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아진은 최정호를 가요하는 준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진은 자기 자신만 가여웠거든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도 못 누리고 어릴 때부터 늘 언제 버려질까 얼마나 맞을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왔기에 다른 사람 고통까지 이해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또한 아지는 그 누구도 날 구해주지 않아서 철저하게 혼자 남겨졌을 때 앞으로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아진의 공동정범이 되었던 준서는 아진이 선을 한참 넘자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게 이제 내가 지켜줄 테니까 제발 멈추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아진은 넌 단 한 번도 날 지켜준 적이 없었다며 나를 지켜주고 싶었으면 내가 이런 일을 벌이기 전에 너의 손으로 백성규를 찔렀어야 하고 너희 엄마한테 맡고 있었을 때 너희 엄마를 물어뜯었어야 한다고 비난합니다. 준서는 아진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만큼 불행하게 살게 될 거라는 걸,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없을 거라는 걸 확신했고 그걸 알기에 아진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죠. 곁에 남아서 아진이 벌을 받게 될 때 공동 정범으로서 같이 벌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한편 아진은 아무도 날 함부로 할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 꼭대기가 가장 외롭고 불행해도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진은 세상 꼭대기에 자신의 초상화가 걸리길 기도했고 준서는 그녀의 기도가 닿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후 아진은 길거리 캐스팅을 당해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소시오패스라 상대 역과 함께 호흡하는 게 어려웠던 아진은 2년간 지속적으로 연기력 논란에 휩싸입니다. 이에 아진은 반듯한 이미지로 인기가 많은 같은 소속사 배우 허인강과 사귀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로 결심하죠. 아이돌 출신 배우 레나가 허인강과 공개 연애 후에 승승장구했거든요. 아진은 준서를 시켜 허인강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그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 손에서 동생과 함께 자라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에 아진은 매니저가 이사한 아파트가 허인강의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라는 점을 이용해 이삿떡을 돌리며 할머니에게 일부러 접근하죠. 어른을 살뜰히 챙기는 사랑스럽고 예의 바른 손녀딸 가면을 쓴 아진에게 허인강은 완전히 반해버렸고 그렇게 두 사람은 사귀게 되는데요. 덕분에 아진은 이미지도 좋아졌고 인지도도 아주 높아졌어요. 한편 준서는 엄마가 만성 신부전증으로 장기 이식을 받아야 하자 신장을 줄 테니 아진이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준서는 아진이가 엄마에게 사과를 받는다면 조금이나마 상처가 치유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황지서는 준서에게 신장을 이식받은 후 아진이에게 사과를 하는 대신 내 아들에게서 떨어지라고 악다구니를 썼어요. 한편 3년형을 살고 출소한 김재호는 아진과 재회하게 되는데요. 아진은 재호에게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호는 유일하게 내 편이었던 아진에게 인생을 걸고 제대로 쓸모있는 놈이 돼주고 싶었죠. 이에 아진은 나중에 도움되는 순간이 올 거라 여겨 재호에게 미국으로 이민 간 윤주서의 친부 강기사를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진이 허인강과 사귄 지 1년이 지났을 때 아진은 인강의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영화계의 거장인 박 감독을 만나는데요. 아진은 박 감독 영화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박 감독은 남자친구를 죽인 소시오패스 여자가 나오는 영화를 준비 중이었고 아진은 여주인공 캐릭터 해석을 완전 찰떡같이 해내버리죠. 그렇게 아진은 박 감독 영화의 주인공에 캐스팅됐습니다. 한편 허인강은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날 떠난다는 생각에 아진이마저 떠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른감은 있지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반지를 샀죠. 그렇게 허인강 백아진 결혼설이 터져버리자 박 감독은 아진에게 개인적인 연애사 때문에 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몰입하지 못한다면 아진을 캐스팅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그렇게 대표작을 만들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아진은 바로 허인강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 아진의 태도에 놀란 인강은 매달리며 날 사랑하긴 한 거냐고 물었고 이에 아진은 선배가 가진 인기, 인맥, 돈 그리고 나한테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수많은 이익들을 사랑했다고 답하죠. 그제야 허인강은 정말로 난 혼자 사랑했다는 걸 실감했고 백아진은 사랑은커녕 제대로 된 이별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과정에서 아진은 허인강이 자신의 뺨을 때리도록 유도했고 자신이 무릎을 꿇은 장면을 모두 녹화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재호에게 이별 폭력처럼 보이게 편집해달라고 부탁하죠. 한편 허인강의 전 여친인 레나는 승승장구하는 아진을 질투해 자신의 사촌인 이미국 기자에게 부탁해 아진을 비방하는 기사들을 쓰게 했습니다. 또한 이미국은 심성희가 인터넷에 아진에 대한 악플을 올리자 심성희를 찾아가 백아진의 실체에 대해 기사를 준비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진은 레나와 이미국 기자 둘을 X로 지정하고 준서를 레나에게 접근시켜 그녀의 치부를 알아내게 만듭니다. 아진은 자신한테 피해를 주는 인간이 있으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넉마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렸거든요.
그렇게 아진은 준서를 이용해 레나의 화려한 남성 편력을 폭로했고 이미국 기자가 소속사를 돌아가며 돈을 뜯어내고 연예인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허인강 배가진 폭행 영상까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허인강은 폭행 가해자, 배가진은 이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돼버렸죠. 사실 허인강 영상은 아진이가 재호에게 편집해서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레나 이미국 기자 영상이랑 섞여서 같이 방송국으로 배달이 됐던 거예요. 이 사건으로 허인강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렇게 아진은 백성규, 허인강 두 사람의 죽음에 관여하게 됐죠. 이에 준서는 점점 악마가 돼가는 아진에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아진은 어떻게 내가 인간적일 수 있냐며 내가 욕조에 처박히고 있을 때 김재호였다면 당장 욕실로 뛰어들어와 그 여자의 머리를 내리쳤겠지만 넌 그렇지 않았다고. 너가 구해줬다면 난 좀 달라졌을 텐데 넌 그러지 못했다고. 그런 너가 감히 날 인간 같지 않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 거냐고 준서의 죄책감을 후벼 팠어요. 결국 준서가 아진을 비난하는 건 결국 과거의 자신을 비난하는 일이 돼버렸죠. 이후 준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되어 아진과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공동정범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준서는 책 속의 주인공들이 둘이서 지은 죄를 참회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도록 하며 자신 또한 아진과 함께 죽음으로 용서를 빌 날만을 기다립니다. 한편 허인강이 사망한 후 사람들은 배가진이 카메라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가 무얼 하든 화제의 중심이 되었죠. 3년 후 아진은 찍은 영화 모두 대박을 치며 흥행 보증 수표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재벌가의 차남인 이혼남 문도혁 대표와 결혼 전제로 사귀는데요. 문도혁은 전처와의 결혼 생활에서 자신을 닮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난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진은 문도혁과 결혼하기 위해 아이를 갖기로 결심하죠. 물론 문도혁이 난임이기 때문에 준서의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어요. 이에 아진은 준서에게 너의 친부가 윤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강지호라는 남자라는 사실을 밝혀버립니다. 준서는 엄마가 아진이를 폭행한 이유가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기에 아진이가 불행해진 게 전부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아진은 자신을 찾아와 울면서 매달리는 준서랑 잤는데요. 무너진 상대를 함락시키는 건 아진에게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두 아버지를 동시에 잃고 불행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준서에게 손을 뻗는 것만으로도 아진은 준서의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었죠. 한편 아진은 자신이 임신을 했다고 하면 도재욱이 태아의 친부가 누구인지 당연히 친자 검사를 할 것이기에 문도혁의 비서를 매수해 준서의 머리카락과 칫솔을 건네두었습니다. 그렇게 친부 검사 결과 아진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친부는 문도혁이 되죠. 한편 준서는 아진이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는 아진이를 위해 자신도 친부처럼 내 아이를 모른 척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준서는 아진이가 결혼만 하면 아이를 지울 거라고 말하는 걸 듣고 말았죠. 아진은 기어다니는 시한폭탄이 될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진이가 또 생명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준서는 아진이에게 딱 한 번만 너가 아닌 날 위해서 너의 마음을 바꿀 순 없는 거냐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아진은 난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갈 거니까 쓸데없이 방해하지 말라고 선을 긋죠. 한편 만만치 않은 소시오패스였던 문도혁은 아진이 이비서를 이용해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도혁은 아진을 내치는 대신 아진의 영특함이 마음에 들었기에 결혼 사업을 제안하죠. 문도혁은 엔터사와 협업해서 글로벌 브랜드를 내는데 아진의 이미지를 이용할 생각이었거든요. 문도혁은 결혼 후 아진이 아이를 지우고 지금 갖고 있는 이미지를 유지한다면 결혼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단 자신의 사업에 흙탕물이라도 튀기면 그땐 그 예쁜 얼굴 들고 다시는 배우 생활 못하게 할 거라고 경고하죠. 그렇게 아진은 자신과 똑 닮은 남자를 만나게 된 건데요. 한편 준서는 아진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살인 계획을 멈추기 위해 아진의 사진에 X를 치고 이미국 기자와 함께 아진의 실체를 폭로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아진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있는 그 시각에 방영해버립니다. 여배우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다큐에는 아진이 인구의 약 4%에 해당하는 소시오패스이고 2명의 죽음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또한 심성희는 배가 진 걘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며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을 폭로했고, 준서는 실명을 밝히고 배가진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채 문도혁과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까지 폭로했어요. 준서는 모든 것을 밝히면 아진이 멈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아진을 파멸로 이끌어 구원하고자 했죠. 하지만 아진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진은 준서에게 전화를 걸어 강물에 뛰어들어서라도 내가 결백하다고 말할 거라고, 얼마나 억울하면 강물에 뛰어들까, 그렇게 날 동정하는 여론을 만들 거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아진이 강물에 뛰어들려는 순간 재호가 나타나 아진을 말립니다. 재호는 아진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놨었거든요. 그곳이 어디든 난 무조건 널 구하러 가겠다던 약속을 지킨 재호를 본 아진은 처음으로 가짜가 아닌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문도혁 측은 배가진이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최근 결별했다며 선을 그었고, 광고주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했으며 소속사는 배가진과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배가진은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고 행방 또한 묘연했는데요. 한편 다큐가 방송된 후 준서의 소설 공동정범이 아진이랑 준서 얘기를 모티브로 했다는 것이 알려져 불티나게 팔렸고, 덕분에 준서는 인기 작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아진이가 사라지고 난 후 인생의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스스로 정해본 적이 없어서 떠나지도 못했죠. 이에 아진을 기다리던 준서는 아진이 울던 그 욕조에 들어가 손목을 긋습니다. 몇 년 후 죽지 않고 살아난 준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난날의 가오를 마주봤습니다. 비겁하게 피하는 건 한 번으로 족하기에 죽음으로 도망치는 짓은 그날 이후로 하지 않았죠. 준서는 심성희를 엄마 골프장에 취직시켜줬고, 허인강의 동생 허인모가 하는 의류사업에 두둑히 투자를 했어요. 또한 아직 교도소에 있는 최정호를 찾아가 자신과 아진이 한 일을 밝히고 사죄하며 출소 후 재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정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무지함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참회한 후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힘으로 새 삶을 살겠다고 답하죠. 최정호는 아진과 준서를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나서 재호가 준서를 찾아왔습니다. 재호는 방송이 나간 후 강물에 뛰어들겠다는 아진을 겨우 말려서 홍콩으로 데려갔는데요. 거기가 더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재호가 보기에 처음에 아진은 그럭저럭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를 낳자는 재호의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이후 두 사람은 바를 오픈했고 교대로 아이를 돌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역사업을 크게 하는 손님이 아진에게 청혼을 했고, 다음날 아진은 아이와 재호를 버리고 그 남자를 따라서 떠나버렸죠. 이후 재호는 홍콩에 더 있을 이유가 없었기에 바를 정리하고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아진이가 계단을 굴러 얼굴을 심하게 다쳤다고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한테 사별한 부인이 낳은 딸이 있었는데, 아진이 언제부터인가 자꾸 자잘하게 다치기 시작하자 남편에게 일렀고, 아빠에게 혼난 딸은 그날 밤에 아진이를 계단 뒤에서 밀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후 그 남자는 병원비는 대줄 테니까 각자 갈 길 가자며 아진을 버렸습니다. 이후 아진은 예전의 얼굴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성형수술을 많이 했어요. 오랜 기간 재활치료를 한 아진은 자기가 예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서 딸을 보러 한국에 들어왔죠. 딸이 아진이랑 완전 판박이었거든요. 재호는 준서에게 아진이가 애 보고 싶다고 하면 전해주라고 했다며 편지를 한 장 건넵니다. 한편 준서는 재호에게 아진이 곁에 있는 거 넌 행복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처음부터 아진이의 불행을 나눠 가지기 위해 옆에 있기로 한 거였어요. 그러니 오히려 행복하면 불안해서 못 살았죠. 이후 준서는 최정호와 아진,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친애하는 X 출판 사인회에서 한 여자아이에게 사인을 해주는데요. 엄마가 작가님 팬인데 부끄럽다고 해서 제가 대신 왔다며 아이는 우리 엄마 이름 배가진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준서는 처음에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배가진이란 이름이 세상에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이의 얼굴이 아진이 어렸을 때와 똑 닮아 있었죠. 뒤늦게 아이를 쫓아간 준서는 아진이로 추정되는 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에 준서는 아진이가 준 편지를 뒤늦게 읽어보죠. 그 편지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서야, 너가 이 편지를 본다면 그건 내 복수가 성공했다는 뜻이겠지. 난 말이야, 너가 날 바닥에 처박은 그 순간부터 가장 많이 널 생각했어. 어떻게 하면 너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복수가 널 가장 괴롭게 할까? 너가 나에게 벌을 내렸듯이 나도 너에게 벌을 내려야 공평하잖아. 너가 날 망가뜨린 이유가 우리 아이라면 나 역시 같은 무기로 널 망가뜨릴 거야. 그러니 준서야, 어느 날 우리 아이를 보게 된다면 절대 아는 척하지 마. 난 우리 아이에게 너라는 존재에 대해 단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거든.
우리 세상에 너는 없어.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야. 하지만 너의 세상엔 늘 나와 우리 아이가 함께하겠지. 넌 영원히 날 잊지 못하고 너의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게 될 거야.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자신이 아빠라는 것도 알리지 못한 채. 그렇게 난 영원히 존재할 거야. 난 멈추지 않을 거니까. 기억해 준서야. 언제나 너 곁에 내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